뭐 지금 아침에 보니까 네. 홍범도 장군만 딱 어, 집어가지고 뭐 이전하겠다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한 거는 아니겠죠. 네. 그런데 저는 이 5분의 우리 독립 투사들을 이렇게 홀대해도 되나 그런 생각을 모든 국민들이 음,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홍범도 장군과 이 5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뭐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어, 나름대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네. 자랑스러운 100년의 역사에 대해서 음, 굉장히 큰 긍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우선은 홍범도 장군은 뭐 다시 또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음, 지금 이제 5분 중에 이회영 선생, 네. 이회영 선생은 일제 강점기가 되니까 모든 자산을 다 팔아가지고 호남에 갑부였는데 모든 자산을 다 팔아가지고 만주로 갔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신흥무건. 신흥무관학교, 예, 예. 신흥무관학교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 우리 2015년에 광복 70주년으로 암살에 대한 영화가 음, 1200만 관객인가 동원했습니다. 네. 근데 암살에서 신흥무관학교생들이 이제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게 나오는데 음,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이 그 이후에 봉오동 전투라든가 네. 청산리 전투에도 참전했고요. 어, 그리고 신흥무관학교의 교관으로 있었던 오늘 이제 5분의 한 분 중인 지청천 장군. 아, 지청천 장군은 광복군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 대일 예. 항전에도 참전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범석 장군은 광복군 제2지대 이지대장이었고, 음, 그리고 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국방부 장관도 합니다. 우리 해방되고 나서 이범석 장군은 광복군 이지대장 하다가 국방부 장관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어느 분이십니까? 김자진 장군. 아유, 김자진 장군은 뭐, 뭐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는 네. 청산리 전투의 영웅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지금 홀대하거나 네. 뭐 무시하거나 또 심지어 이제 부정한다는 그런 느낌까지 듭니다. 근데 음, 이분들은 좌우의 이념의 문제로 접근하실 분들이 아닙니다. 하, 이분들은 모두 다 일제 강점기 때 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있기까지의 일제 강점기 때 일본군들과 싸워서 독립운동을 해서 그 음, 독립 정신을 우리들에게 심어준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기에 그 기본 바탕이 되는 그 정신을 만들어 주신 음, 분들입니다. 그 실제로 그분들의 행보가 해방 이후에 보면 지청청 장군이라든가 이범석 장군 국방장관 했다 그랬잖아요. 네. 지천청 장군 같은 경우도 심지어 이제 그분은 그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 북한하고는 또 전혀 다른 오히려 이제 남한에서는 우파 민족주의적인 음,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분들이 지금 독립운동의 역사 자체를 홀대하고 뭐 무시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거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뿌리를 없애버리겠다는 음, 겁니다. 근데 우리가 뿌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뿌리가 단지 어떤 혈연이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뿌리라는 거는 그 나무가 나무로 친다면은 그 나무가 자라게 하는 양분을 흡수하고 그 나무를 지탱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용비어천가에서도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다. 뭐 이렇게 뿌리가 하겠습니다. 중요하다. 그렇죠. 우리의 네. 그 뿌리는 어디서 찾습니까? 우리는 독립 정신 그리고 네. 그 독립 정신은 상임 임시정부와 임시정부. 3.1운동 상임 임시정부는 그 군사 조직으로서 광복군을 두고 있었고 네. 그 광복군 총사령관이 지천청 장군이고 이지대장이 음, 이범석 장군이고 그리고 그들이 싸워가지고 우리가 해방을 얻은 겁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해방은 일각에서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해방은 외세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우리 힘으로 해방을 아, 쟁취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죠. 결국에는 미국하고 소련이 진주에서 그렇죠. 나눠지게 되고 그런 걸 봤을 때 예. 우리의 힘으로 쟁취한 독립은 아니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방은 그 우리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고 있는데 저는 이게 나라를 뺏어간 일본이 다시금 해방도 우리 민족의 힘으로 해방도 이루지 못했다고 만들어낸 아,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해방 이후에 이제 1951년도에 그 2차 대전에 대한 강화 조약인 샌프란시스코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을 합니다. 근데 네. 그때 뭐 중남미 국가라든가 뭐그
태평양 전쟁이라든가 일체대전과 직접적인 참전도 하지 않고 직접적인 연루도 없는 나라들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승전국으로 서명에 참여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서명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원래 최초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체결하려고 그럴 때 미국의 첫 번째 판단은 대한민국도 승전국으로서 임시정부에서 독립군 광복군이 있어가지고 광복군이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그리고 대일전에 참전했다. 네. 이런 이유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참여해야 되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당시 총리였던 요시다 시게루가 만약에 한국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서명하게 된다면은 일본이 한국에게 36년간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된다면은 일본은 그냥 폭망할 거다. 그럼 일본이 폭망하게 되면은 네. 당시 이제 중국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또 한반도에서 전쟁 중이기 때문에 공산 세력의 남침을 막는 전초 기지로서 미국이 구상하는 일본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때렸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런 요시다 시게루의 주장이 먹혀 들어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전국으로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한국은 승전국이 아니고 외세에 의해서 주어진 해방을 이룬 것이니까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이런 게 이제 일본의 네. 그 구구 세력들 퍼뜨리는 그 유사한 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고 그리고 임시정부의 군사조직인 광복군이 있고 임시정부가 대일본 선전포고를 하고 광복군이 전투에 참여하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그 광복군의 총사령관이 지청천 장군이고 이지대장이 이범석 장군인데 그분들을 부정하는 그런 역사를 이야기한다면은 그러면 그거는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그 뿌리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네. 일제 강점기 때 나라를 우리가 뺏겼는데 해방도 우리 힘으로 찾지 못했다는 그런 어떤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다시 이제 건국절 논란으로 또 이어질 소지도 있는 것입니다. 8월 15일 1948년 8월 15일이 돼서 이제 비로소 대한민국이 태어났다 이런 건국절 논리로 또 이어질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 다섯 분의 이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우리 이 순열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그분들의 독립투쟁의 역사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범도 장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예. 박정희 전 대통령 남로당 전력 다시 한번 회자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게 좀 잊혀졌다가 네. 이번에 다시 한번 또 회자가 되는 걸 보니까 글쎄요 보수 쪽 이른바 이제 보수 쪽에 계신 네. 분들은 이게 홍범도 장군 얘기했더니 왜 이렇게 되지 어리둥절할 수도 있고 여론이 흐름이 네. 좀 심상치 않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역사 또 우리의 뿌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홍범도 장군에게 건국 훈장을 서운한 뭐 윤본선 대통령 때긴 하지만 그때 이제 쿠데타로 이후로 박정희가 네. 사실상 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예. 국가 재건 최고위 의장으로 네. 있으면서 사실 내각제에서 내각이 사라졌기 때문에 네. 박정희 정권하에서 서운까지 한 그런 홍범도 장군에 대해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 글쎄요. 이 다섯 분의 독립 영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봤지만 홍범도 장군만 딱 떼어내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거 너무 과한 게 아니냐. 당연하죠. 네. 우선은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폄하하는 것들이 모두 다 가짜 뉴스에 기초해서 하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에 기초했다. 네. 어떤 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사태에 네. 개입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독립군을 학살하는데 홍범도 장군도 책임이 있다. 그리고 홍범도 장군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소련으로부터 어떤 직책을 부여받았다.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팩트 체크가 되지 않는 가짜 뉴스에 가까운 것들입니다. 그래요. 국방부에서 그런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이미 1991년에 구소련 문서들이 해제되면서 홍범도 장군에 관련된 기록들을 연구하고 학문적으로 다 검증된 사안들입니다. 네. 그래서 자유시 사태라는 게 홍범도 장군은 실제로 자유시라는 것은 소련 말로 그걸 이제 번역하면 이제 자유시가 되는데요. 아무르강 이제 저기 연해주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네. 그러면은 홍범도 장군은 당시에는 이제 그게 그 자유시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때 역사적 배경을 살펴본다면은 네. 이제 일본이 만주에 쳐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1920년도에 우리 봉오동 전투라든가 청산리 전투가 있으면서 일본이 독립군들을 완전히 일망타진하고 소탕하기 위해서 만주로 일본 군대가 이제 진입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제 진입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우리 만주에 있던 우리 독립군들이 전부 이제 연해주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이제 자유시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홍범도 장군은 뭐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것들이 그 문서를 통해서 밝혀진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그 당시에 이제 뭐 이것도 소련도 아니고 소련의 약간 위성국가 같은 네. 그런 어떤 소련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사회주의 혁명 직후였기 때문에 연해줄 때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있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극동공화국 그렇죠. 군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극동공화국은 일종의 당시 소비에트의 위성국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극동공화국에서 그 연해주 일대에 대한 관할권을 코민테른으로 옮깁니다. 이제 코민테른에서는 뭐 전 세계 뭐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공산주의 뭐 국제 조직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코민테른의 당시 어떤 지휘부가 굉장히 극렬 맹동주의자들이어 가지고 세계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당장 지금 쳐들어가자. 뭐 그렇게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독립운동 내부에서의 의견의 차이들이 발생하고 그 과정 속에서 제주시 참변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코민테른과 관련된 극렬한 그런 지도부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네. 우리나라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을 학살해서 그래서 그 뭐 최대 뭐 3,400명 정도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학살 당했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그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유시대 사변이 나오고 나서 재판을 하는데 홍범도 장군이 그 이제 재판관으로 참여한 걸 가지고 또 문제를 삼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홍범도 장군에 대한 기록은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사태를 듣고 나서 자유시 참변을 듣고 나서 땅을 치고 통곡했다 그런 기록은 나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실제로 홍범도 장군이 재판에 참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억울한 사람들을 구출해내기 위한 그런 역할을 홍범도 장군이 했던 것이고 홍범도 장군이 레닌에게 편지를 쓴 거는 자유시 사태를 일으킨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피해자로서 그들을 규탄하기 위한 그런 편지를 썼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범도 장군이 무슨 뭐 자유시 사태 뭐 관련된 독립운동을 탄압하고 이런 것들은 확인되지 않는 가짜뉴스입니다. 근데 그런 가짜뉴스에 근거해가지고 홍범도 장군이 독립운동 탄압했다. 또 이제 그 당시에는 소련은 지금과 같은 그러니까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뭐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소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우리 독립군들에 대한 일종의 후원 세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주에서 독립운동 하다가 연해주로 일본이 이제 탄압을 하도 세게 했기 때문에 연해주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래서 연해주에서 독립운동 하려면은 당연히 소련의 어떤 지원을 받는 것들이 필요했고 그런 차원에서 소련의 직책을 받았던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 이제 학문적으로는 이미 굉장히 많이 밝혀진 사안들입니다. 그 관련된 박사 논문들도 있고요. 다만 이제 뭐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그거 유튜버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떠돌아다녀서 이념 논쟁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것이었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래도 그 동안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흔들리지 않았죠.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 봉오동 전투 국민들이 다 관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박종호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박정희 대통령 때 서훈을 준 거고 그리고 1962년인가요 그때가? 네. 예, 1962년부터 홍범도 장군에 대한 서훈을 줘가지고 지금까지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추모하고 기념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죠. 이거는 오랫동안 이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1962년부터 지금까지 보수 진보를 망라하고 대한민국 같이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사회적 갈등이 많았던 그 우리 현대사가 있었는데 그 현대사 속에서도 1962년부터 그 갈등 현대사 속에서도 홍범도 장군의 공적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사회적 합의를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버리면은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기초가 흔들리는 겁니다. 뿌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그렇죠.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자유시 참변 얘기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2027년 소련 공산당에 입당하는 건 역사적 사실 아니야.
2027년이 아니라 1927년. 아, 예, 예. 1927년.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자유시 참변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연해주 일대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네. 널 소련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소련 공산당에 입당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소련은 1950년 한국 전쟁의 배후에 지원을 하고 전투에 참전했던 소련이 아니고 그때 1920년 이후에 소련은 우리 독립운동을 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식민지 피해 압박 민족들의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차 대전까지도 연합군으로서 미국과 함께 연합군대를 가지고 일본이라든가 어떤 독일과 같은 파시즘 전체주의 세력들하고 맞서서 싸웠던 그런 나라였던 것이죠. 그렇죠. 처칠하고 뭐 이 같이 예. 있는 이 소련 사진 많이 스탈린 있지 모습도 않습니까? 볼 수가 있었고 예. 트루먼 대통령과 있는 모습도 예. 볼 수가 있었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문제가 이런 사실관계는 언론에서도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학자들이 학문 쪽으로도 검증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뭐 말씀드리기보다도 저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 몇 가지를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첫째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만들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근대사 현대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식민지 강점을 당했고 그리고 네. 전쟁을 했고 분단이 돼서 남북이 싸우고 독재 정권과 맞서서 민주화 운동을 진행했고 또 산업화를 하고 또 그런 와중에 또 지역 감정 때문에 또 호남이다 영남이다 싸우고 막 그런 어떤 갈등과 분열과 대결의 그 현대사를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네. 그 속에서도 우리는 민주화와 산업화와 정보와 세계화를 이루면서 지금 오늘날 같은 대한민국이 지금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이만큼 성숙한 나라가 된 이 시점에서 지난 100여 년의 우리의 역사들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의 뿌리를 다시 한번 튼튼히 하고 네.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작업들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바로 그 기반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그게 문제라고 아하.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로 이제 대한민국의 앞으로 미래 비전을 만들어 나갈 때 어떻게 미래 비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까? 예를 들어보면은 독립운동 했던 분들을 뭐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다 깎아내리고 폄훼하고 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 박종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뭐 박정희 대통령이 남도당에 들어갔네 말았네 네. 뭐 또 이런 논쟁들이 막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지난 어떤 100여 년 동안에 우리 근현대사 속에서 계속 해왔던 얘기. 예, 막 서로 싸우고 다치고 상처 입고 막 그랬던 것들을 지금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끄집어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네. 과거로 역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우리가 이제 미래의 희망과 미래 비전을 만들어 나가려면은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과감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근현대사와의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근현대사의 대타협은 네. 이런 어떤 대한민국 임시정부 3.1운동 우리 헌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선열들의 투쟁 정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그 역대 지도자들이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 역대 지도자들을 배척하지 말고 네. 그들이 뭐 공은 뭐고 과는 뭐고를 따지면서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대한민국이었다. 이런 어떤 우리가 긍지를 가져 나갈 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우리는 지금 남북이 분단돼 있고 그리고 지금 북한은 우리하고 굉장히 지금 대결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그동안의 독립운동의 역사적 정통성을 북한이 자신들 것으로 주장하고 자신들 것으로 지금 해석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앞으로 이제 또 북한과 만나가지고 화해하고 또 북한을 어떻게 상대를 하고 그렇게 나가려면은 우리가 우리 선열들의 독립 정신을 이렇게 부정하고 이렇게 홀대가지고 네. 어떻게 북한하고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미래의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한민국의 뿌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튼튼히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오히려 이제 전화위복으로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선열들의 어떤 자주 독립 정신 그리고 해방이 결코 외세에 의해서 주어진 해방이 아니라 이런 선열들의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강대국의 성전의 대열에 우리도 참여하게 됐다는 그런 역사의식을 저는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열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